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폰 사용을 허락하셨습니다. 야, 마치도 그거 당연한 얘기를 누가 보면 무슨 사주는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또 궁금한 게 뭐가 그러고 있을까요? 제가 있을 때 첫 번째로 네. 제가 나중에 들어서 제일 크게 이제 진짜 했던 게 핸드폰을 다 쓴다는 거. 그게 이제 사실은 제가 있을 때에도 잠깐 2000년대 초반에 쓰는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쓰다가 갑자기 또 못 쓰게 했어요. 아, 네. 그때 무슨 제가 듣기로는 어디 무슨 사고가 났는데 네. 김정일 암살 시도다.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못 쓰게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물론 그때도 저희는 쓰지 못했는데 보긴 봤죠. 그게 초창기에는 휴대폰이 저도 중학교 때 그때 사용이 허가됐었는데 그때 정말 중국말로 따거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예. 따그다 그랬었죠. 예, 형님 중에 형님 따거다. 그래서 휴대폰이라고 안 부르고 따거다라고 했는데 초창기 그걸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권한 2,000불에 팔았어요. 모바일 폰을. 그런데 문제는 그 폰이 좀 덩치도 좀 컸었고 좀 둔하죠. 스마트폰 나오기 이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폰을 탁 그 허락을 했는데 문제는 김정일이 어디 순방을 간다고 했는데 공교롭게 그 역에서 그 질소 비료를 맞아요. 잔뜩 실은 기차가 폭파했다는 거예요. 용천역이었나? 맞아. 네.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안보 문제가 심각하구나. 네. 이게 컨트롤할 수가 없다 해서 못 쓰게 했어요. 맞아요. 그러다 허가된 것이 2009년도 정도 제가 대학 3학년 때부터 제가 나오고 거의 바로 그때부터 이제 휴대폰 사용을 이제 허가해줬는데 그것이 되게 생색을 내면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폰 사용을 허락하셨습니다. 야, 마치도 그거 당연한 얘기를 누가 보면 무슨 사주는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휴대폰을 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휴대폰 값이 결코 싸질 않아요. 당연하죠. 여기서도 안 싼데. 여기서도 그 보통 웬만한 삼성폰은 100만 원 이상 하잖아요. 그렇게 하죠. 기본은. 북한도 7,800불 하는 거예요. 더 하겠죠, 거기는. 그게 쉽지 않고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구입을 하려면 여기 값보다 얹어줘야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네.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돈을 내서 써야 되는 게 겨우 2009년에야 가능해졌고요. 2009년 이후로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경제생활 수준이 없어서 폰을 그렇게 많이 쓸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는 친구들은 중고폰을 사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북한의 그 폰의 특징은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제 요금제가 비싼 건 아니에요. 네. 요금제는 진짜 저렴해서 한 달에 우리 대한민국 화폐로 한 100원 정도 납부하신다고. 엄청 싸네요. 그 거의 공짜죠. 근데 이제 200분 정도 이제 제한이 걸려 있어서 그걸 이제 추가로 더 쓰려면 분당 카드를 사서 이제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공기계랑 유심을 살 때 한 150불 정도 내고 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량이 넉넉치 않으니까 그 유심을 여러 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는 친구들은 중고는 중고 유심도 팔아요. 그러니까 모든 폰이 실명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우리는 실명제잖아요. 그렇죠. 네. 휴대폰이 결국엔 본인을 인증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휴대폰이 실명제가 하나도 안 돼 있고 모든 폰은 우리말로 대포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죠. 네. 폰만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게 너무나도 뛰어난 수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사듯이 폰을 샀다가 한 15불 정도 웃돈 부채 팔아먹었다가 또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또 이제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실명제면은 유심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고 그렇게 보안 안보하는 나라에서 왜 실명제를 안 하지? 핸드폰은? 그게 또 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는데 북한에 이제 이동통신국을 건설할 때 북한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폰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국가 내 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동통신국을 세우면서 커버리지라고 이동통신국 봉사 범위가 엄격한 그런 통신 방식을 책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5km 정도로 추산되는데 기지국부터 봉사가 되는 한계가 5km 범위 내예요. 신호가 터지는 범위가.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휴대폰을 가지고 이 북한의 국경을 따라 돌면서 안테나가 터지는 것을 찾아다니는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북한하고 전화를 해보려고. 중국 국경에 가가지고. 근데 북한 애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국내에서 일부 지역을 봉사 못하면 못했지 그걸 벗어나진 않는다. 영원하게 아. 그 기지국을 세우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이제 북한 내부에서만 세우다 보니까 이 기지국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데이터 통신이 아주 어려워요. 그리고 데이터 아직 그 기지국을 세울 때 당시가 3G 단계에서 머물렀고 지금도 3G에 머물러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3G라도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폰만 좋고 기지국은 아직 3G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거의 못 쓰는 스마트폰이고 이거는 오프라인 상태에서 게임만 놀고 이 폰의 능력을 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무리 그 실명제를 해도 북한이 폰들의 데이터를 거꾸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실명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시하는 어플이랑 잔뜩 깔아놨는데 결국에는 기지국에서 가져갈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데이터를 받을 능력도 없고 폰이 가져갈 능력도 없는 그런 애매한 상태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죠. 사실 저도 북한에서 왔는데 네. 너무 궁금한 게 많네요. 그러면 그 핸드폰은 네네. 제조국이 어디예요? 북한 폰이에요? 아니죠. 중국 하웨이 폰이 하웨이 많이 폰. 들어오는 거죠. 네. 거의. 초창기에는 그 이집트 오라스콤에서 이제 그 단말기를 많이 공급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집트 오라스콤도 북한에 투자했다가 뒤통수를 많이 준 거예요. 이제 돈을 못 뽑아가는 상황이 왔어요. 네. 또 설명하자면 너무 복잡한데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 또 휴대폰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이집트 오라스콤이 운영하는 191로 시작되는 앞번호. 그래요? 그거 있고 이제 이집트 오라스콤 애들이 발을 뺄 거를 대비해서 북한이 자체로 또 그 개발하는. 복선을 친 예. 195로 시작되는 또 번호도 있어요. 예. 그거 너무 복잡한데 이것만 이야기하자고 해도 또 너무나도 시간이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그 우리나라는 이제는 대부분 다 010이잖아요. 네네. 북한은 그러면은 지역 상관없이 191이랑 195만 있나요? 그렇죠. 아니 무슨 08인지 그 국가 번호가 앞에 붙긴 예. 붙어요. 하지만 글로벌 서비스를 안 해주는데 절대 안 그게 붙으면 의미가 없겠죠. 네네. 그럼 대부분 핸드폰 단말기는 중국 폰이라고 보면 되고 네. 혹시나 삼성폰이나 아이폰 있나요? 이게 또 삼성폰이나 그러니까 일단 아이폰은 없어요. 네. 안드로이드 폰만 있는데 안드로이드 중에서도 또 북한이 이제 그 자체 그 안드로이드 OS를 만들어서 써요. 맞아요. 네. 이제 뭐 삼성도 그걸 시도했다가 이제 구글에서 되게 이렇게 예. 화가 나서 못했다는 맞아요. 얘기를 예. 들었어요. 근데 예. 북한은 눈치 볼 게 없으니까 자기들이 커스터마이징해서 쓰고 그 커스터마이징에 이런 어떤 서명 시스템을 깔아가지고 외부에서 개발된 앱이라든가 이런 못 거를 깔게. 못 깔게 만들었어요. 체제가 그럼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삼성폰도 들어와서 북한의 시스템을 태우면 동작은 할 것 같아요. 그쵸. 밀고 그냥 네. 그걸 태우면. 그래서 그게 동작되던 시절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는 그런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이제 중국 하웨이폰을 들여와서 북한에서 특정한 부문을 이제 막아요. 네. 소재를 이렇게 뭐 이렇게 예, 막는 예, 방법으로 예. 막아가지고 좀 더 이렇게 경량화되고 좀 더 그 특정 편협적으로 좀 기능을 막아놓은 그런 OS를 이제 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을 하고 보니까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애들이 막 물어봤단 말이에요. 뭐 북한엔 이거 있니, 이거 있니, 이거 있니 막 물어보면은 속으로 뭐 진짜 모르는구나.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질문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방금 아이폰 있냐고 물어봐 놓고 내가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폰을 이렇게 쓸 수 있는 OS 개발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모르는 거죠. 저도 북한사를 다 알 수 없는 거고 김정은이라든가 그 소수의 그 자기들끼리는 아이폰을 통해서 이제 그럴 네트워크 수도 있죠. 구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지국에서 김정은이 전화번호가 무슨 오픈되고 우리가 일반인이 김정은이 폰에다가 이렇게 장난 전화를 할 수도 그렇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죠. 마인드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시스템을 달리해서 쓸 수도 그러다 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폐쇄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아이폰을 쓸 수 있는 맞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